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는 홍준표의 재발견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직설법 개인기에 MZ 지지로 무장한 무야홍, 홍준표의 재발견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무야홍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야당 대선 후보는 홍준표 해서 무야홍 이렇게 첩자를 따가지고 그런 얘기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파죽지세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지금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기뭉으로 인해서 또 버스 뉴스인가 하는 그런 어떤 폭로 기사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 지경에 정말 이게 이렇게 혼란 지경에 도달하게 된 이 틈새가 벌써 딱 무야홍이 재발견이라는 이런 글로 치환되어 있는 지금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홍준표가 지금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대선 후보 또 당대표, 원내대표, 경남도지사 등을 거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지금 이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베테랑이라고 정치 베테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또 그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이 직설 화법 이런 것들이 그를 거의 특정 지어주는데 거기다가 말이죠. 아주 예상치 않았던 전혀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맞을 것 같지 않았던 2030의 그 지지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확장성 이것까지 갖추면서 그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이 무야홍 홍준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스권에 지금 윤 총장이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느냐? 폭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김대엽 시즌2와 같은 냄새를 지금 풍긴다는 이야기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감찰 조사한다, 뭐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집중 겨냥한 여권의 전략인가 아니면 이게 사실인가 라고 하지만 전혀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인입니다. 아니 윤 총장이 부인하는 거는 그건 안 했으니까 안 했다는 거고 또 이 김웅까지 심지어는 김웅은 누굽니까? 유승민의 대변인입니다. 또 유승민과 같이 궤를 가져온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 의원이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다. 우세하다는 조사가 나온다. 이 우세한 조사가 딱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는 소위 RN서치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양자대결한 바로 이것입니다. 양자대결을 시켰는데 물론 1위는 윤석열 총장인데 여권하고 둘이 맞붙여 놓으니까 이 가상 양자대결을 시켜 놓으니까
홍준표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란 거는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을 골든크로스라고 여론조사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탁 치고 올라가는 이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전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세론으로 쭉 일관해왔던 바로 이것이 약간의 위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바로 이런 묘한 시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그 여론조사 업체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일하고 4일 사이에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어저께 발표했죠. 홍의원하고 이지사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시켜보니까 홍의원이 46.4% 지지율로 이재명을 37.7이니까 그걸 누른 포인트가 8.7포인트나 상당한 격차로 이겼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 셈이 됩니다. 이 홍준표는 말이죠, 지난 대선 때 참 야권 단일화만 됐으면요 홍준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분입니다. 아니, 틀림없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지난번 선거는 아주 나쁜 조건이었죠. 국민의힘에게는 치명적인 조건. 왜?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 여파를 몰아서 지금 이진동 기자, 당시 조선일보 기자였던 분이 TV조선인가 그 기자를 했었죠. 이진동 기자가 지금 뉴스버스 발행인입니다. 최순실 관련된 것을 처음 탁 특종을 해가지고 그냥 탕 터트려 놓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허위냐 진실이냐 공방이 지금 막 일어나면서, 그때 전국은 회오리처럼 여권에, 그 당시 여권이면 국민의힘이죠, 아주 불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또 그 당시 야권인 지금 민주당의 선동 선전 뭐 이런 또 그 지지 세력들 민노총 등등 해가지고 그냥 전방위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소위 시도들 또는 무너뜨리려는 의도, 선동 선전의 그 모양새들, 그러니까 시위가 그냥 아주 대단했습니다. 탄핵과 더불어. 이 탄핵을 시킨 주동자가 누구냐? 야당하고, 그 당시 야당하고 야합을 해서 뒤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를 하고 있고, 그 대선 후보 유승민의 대변인인 김웅이가 바로 윤석열 총장을 흔들고 있는 바로 이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김웅이 아닌가 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웅이 오늘 뭔가 발표를 한답니다. 실체를 발표. 아주 지금까지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침묵을 하고 또 침묵뿐이 아니고 잠적을 하고 하여튼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이란 것은 정당한 영향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매우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이 빨리 풀려야 이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윤석열 총장의 활로가 지금 열리는, 그러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이 김웅, 유승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자, 원안으로 돌아가서 이 홍 의원이 야권 1위를 달리던 윤 전 총장을 제치는 골든크로스,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RN서치 경기신문이 지난 3, 4일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 의원은 고향인 부산 경남과 2030 세대 등의 지지세에 힘입어가지고 32.5% 지지율로 윤 전 총장을 제치고 오차범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마다 물론 조사 결과는 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골든크로스를 확실히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홍 의원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지금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골든크로스를 향한 어떤 부분의 양상을 보인다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이후에 쌓였던 속칭 그 꼰대, 아주 꼰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을 시키고 있고 더더욱이 2030 세대에서 오히려 지지세를 갖다가 확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 무야홍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 그들에게는 구미가 땡기는 아마 홍준표가 매력이 있는 그런 2030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준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꼰대 이미지 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홍준표 화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직구 화법입니다. 거기다가 막말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는 막말이라고 하지만 막말의 대명사처럼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그렇게 막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화법이 돌직구 화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질 때 막말로 들린다는 느껴진다는 바로 그런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가 막말을 그대로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이 소위 청년층이 지금 제일 선호하는 말 키워드가 공정입니다. 소위 justice. 이 공정을 항상 이 젊은 청년층이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여기에 홍준표가 맞아떨어지는 화두를 던지고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 자,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어젠다입니다. 이유는 자, 돈만 잔뜩 가지고 돈 학비가 많은 법전원 로스쿨을 가서 거기 나오면 다 변호사 자격을 거의 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한 정말 아닌 말로 6, 70%, 50% 이상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라고 알려지고 이 젊은 층에 알려지고 있는 이 로스쿨 이거는 안 좋다. 퀄리티 질도 떨어진다 등등의 그 젊은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 로스쿨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들어가서 그 적은 수의 실력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법연수원을 가서 2년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그 조금 변호사답지 어떻게 그러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젊은이들의 또 사법시험을 거쳐서 돈 없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소위 희망의 사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소위 공정으로 부활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뭔가 쾌감을 일으키는 또 뭔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홍준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병제를 하겠다. 이걸 딱 그냥 선공을 했죠. 모병제. 선점을 소위 이슈를 2030의 이슈를 선점했다라는 바로 이것 때문에 무야홍 무조건 야당이면은 무조건 야당인 홍준표 이것이 지금 2030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 옛날에 후보의 절대적인 열세였던 지난 대선에 비해서 지금 대선판이 좀 다릅니다. 왜?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2030은 상당히 좀 저항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이겠죠. 홍의원 입장에서는 강경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더 끌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여야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준비된 이미지라든가 안정감을 부각을 시키는 것, 또 발언 수위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작동이 돼가지고 또 이슈를 선점한 것, 이것이 2030에게 굉장히 적절하게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홍 의원에게 이 대표 또 자꾸 이 대표 편을 들어줍니다. 예. 홍 의원 입장에서는 이 대표를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또 윤 전 총장 측이 기습 입당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홍 의원은 그때그때를 적절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2030 남선들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는 이 대표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이 대표는 날아가고, 그 대신 그 지지층이 홍 의원으로 이렇게 흡수해 나간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청년 실업과 부동산값 때문에 실제로 20대는 꿈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홍 의원 발언이 오히려 속도 시원하고, 이 속칭 사이다 발언도 되고, 또 사형제 발언 같은 거, 예를 들면 사형제 폐지를 하겠다, 이 소위 범죄자 사형시킬 사회, 정말 악의적이고 사회에 이만한 그것도 추호도 보이지 않을 때는 사형시킨다, 사형제를 갖다 폐지시키겠다, 사형제 폐지를 갖다가 사형제를 지금까지는 사형을 안 시키고 있는데 사형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사형제 발언 이런 거. 이 홍 의원의 정치 감각이 바로 이재명 지사와 현 정치권에 가장 뛰어나다는 그런 방증인데, 소위 사이다 발언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재명이가 잘하는데, 이재명보다 한 수 위로 그냥 딱딱 치고 나가는 그 소위 이슈 선점하는 면에서는 홍준표가 훨씬 선명하다, 이러는 선명성이 아마 통화되지 않았나,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홍 의원이 중도 성향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 의원은 사실상은 진짜 우파입니다. 자유우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된다는 이 상당히 아주 특이한 현상. 그러니까 결국은 구태 정치인이라는 약점을 벗어나는 그런 치환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게 된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홍준표 대표의 가장 장기는 이슈를 선점했다. 이슈 선점은 2030의 이슈를 선점했다. 바로 그만큼의 그의 정치 감각은 그래서 탁월하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주변에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발언은 좀 터프하고 거칠고 그렇지만 지지층이 원래가 좀 두텁고, 여의도에서도 뭐 적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적이 별로 없고, 당내 확장성도 뭐 남들은 확장성이 없다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당내 확장성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홍준표 과연 이 소위 김웅으로 인해서 발견된 우리 그 대선 후보들 중에 가장 우세한 윤석열 총장의 소위 대세론이 김웅으로 인해서 지금 주춤거리는 박스에 묻혀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 또 박스권을 빨리 탈출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 막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이 대선 지형을 복잡하게 이끌어가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준표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의 경우에 소위 대안으로, 여태까지 대안이란 말이 항상 있는 법입니다. 이 야권이 한 대안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떡하는가 라는 것이 있었는데, 최재형이가 대안으로들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최재형이 그 대안적 요소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지율이 전혀 잘 이렇게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틈새 대안으로서의 홍준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 인식은 상당히 정치적인 파고를 예상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단단히 알아야 된다. 정권 교체다. 단일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맺혀진 굳건한 안보, 이걸 지키면서 또 번성하는 과거의 좀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 또 새롭게 더더욱이 올라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헌법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헌법을 다시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결국 정권 교체밖에 없다. 이런데 도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확실히 떠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